괜찮은데?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고치는 거예요.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고치고 앉아있어야 될까요?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연구하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과학한 동네부 동도로동동 동과입니다. 지난번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얻어야 논문을 쓸 수 있는, 그리고 내일 랩미팅 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었거든요. 오늘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 이 데이터를 이쁘게, 그럴싸하게,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준비되셨나요? 사람마다 논문을 쓰는 순서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, 논문을 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논문 그림부터 만들겠죠. 그러면 그림을 만들고 본문을 쓰기 시작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그림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따로 해요. 이 작업은 사실 논문을 처음 쓸 때 따로 하진 않았었는데, 그림을 만들고 교수님께 보내드리면 이상하다, 다시 만들어보자,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,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림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교수님을 통과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을 만드는 것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고 해도 이거를 표현을 잘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. 제가 이 데이터를 꾸미는 첫 번째 방법은 평상시에 이 타겟 저널, 목표로 하는 저널의 그림을 자주 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뭐 쓰고자 하는 타겟 저널, 희망 저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뭐 임팩트 팩터가 높다거나 뭐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저널인 경우가 많은데, 그 저널들을 꾸준하게 들어가서 최근 나온 논문들을 보고 그 논문에서 나온 그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감을 쌓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다가 참고할 만한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 따로 저장을 해두는 편이고요. 그리고 뭐 저장해둘 때 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더 편하겠죠. 그러면 논문 그림을 만들 때 해당되는 그림만 이렇게 쭉 보고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각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그림을 보고 저장도 하면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기준? 어떤 퀄리티들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. 그 퀄리티들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. 근데 내일까지 이 논문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장해둔 게, 평소에 저장해둔 게 없는데요? 어쩌죠? 라고 하신다면 뭐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우리에게는 구글이 있잖아요.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저널, 내가 타겟하는 그 저널 이름 쓰고 해당되는 그 분석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저널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이 쭉 뜰 거예요. 예를 들면 Nature Materials SAM 이렇게 치면 그 저널에서 나온 SAM 데이터들이 쭉 뜨게 되는데,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을 어떻게 구상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림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구상해야겠다는 걸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겠죠. 처음에 그림을 만들 때는 이 데이터를 파워포인트에 넣고 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내 눈에 괜찮을 때까지 괜찮은데?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고치는 거예요. 여기서 욕심을 조금 내보면 그림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이 그림에 해당되는 본문은 어떻게 쓸지를 조금씩 메모를 하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. 그러면 이 논문 그림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,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고치고 앉아있어야 될까요? 이 계속 편집을 하다 보면 이 퀄리티가 계속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분명히 더 이상 막 집중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뭔가 이상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, 그때까지만 하면 되더라고요. 그림을 만들 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,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스킴을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냥 데이터 1, 2, 3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허전하게 되고, 이 그림이 뭘 말하는 건지 한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고,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스킴을 넣어주게 되면 이 그림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한눈에 딱 들어오게 돼서 그림이 훨씬 더 보기 좋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또 추세가 또 2차원 그림을 이렇게 그냥 네모 박스 해가지고 넣게 되면 또 이게 또 안 넣니만 못한 그런 또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많이들 이제 3차원 그림을 넣고 하는데, 또 이 3차원을 그리기에는 또
이게 또 부담되는 게 또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3차원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써보긴 했는데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또 하는 방법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매번 깔기도 어렵고 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3D 그림판이 의외로 고퀄이 나오더라고요. 이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 페인트 3D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3D 구조를 만들고 방향, 뭐 조명 이런 것들 조절해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중이에요. 이렇게 그림을 다 만들었다면 이제는 투고를 위한 그림 수정 작업을 해야겠죠? 여러분들은 투고하기 직전에 이 그림을 어떻게 수정해서 저장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거기서 편집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처음에는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저장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를 뭐 PPT로 아니 파워포인트를 그 PDF로 전환을 해서 그거를 확대를 해서 오린 다음에 그거를 저장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약간 흐려지기도 하고 이 저널에서 요구하는 그 레졸루션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보통은 뭐 저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300dpi 뭐 이 정도 레졸루션을 요구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파워포인트 저장을 해보면 150, 뭐 100, 뭐 이렇게 낮은 그 DPI로 저장이 돼요. 그래서 그걸 못 쓰고 뭐 다른 걸 좀 찾아보다가 일러스트레이트로 해서 저장을 하니까 그 레졸루션이 채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트로 옮겨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레졸루션도 기준에 딱 맞게 저장이 되고 더 좋은 거는 전체적인 뭐 어떤 색감이라든지 뭐 글씨의 크기,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이 좀 통일감 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거 비교를 해보면 이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이 논문에 어울리는, 논문에 적합한 그림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걸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논문 그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이 그림을 만드는 것은 또 학회 발표 때 하는 경우가 많죠. 학회 발표를 위한 데이터를 꾸미는 거는 논문을 쓸 때와 논문 쓸 때 그 그림을 만드는 거와 또 조금 다른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이 시간 관계상 요거에 대해서는 다루질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요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힘이 되는 응원 댓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똥과